뉴스 크리에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국회 운영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 현재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른 오후부터 대통령실 상대로는 시작이 됐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후 질의에 바로 참석하지 못하고 조금 전에 이제 참석을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의 답변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초반에 있었던 여러 의원들의 좀 질의 중에 저는 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좀 눈에 띄어서 좀 가져왔는데요. 최근 대통령실에서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난 23일이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다. 이런 비판을 대통령실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또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다.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소영 의원이 이제 반박에 나선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브리핑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서 했던 브리핑이었고, 예.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국민의힘에서 그런 걸 얘기를 했어요. 7개월이면은 해류로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또 왜 4년에서 5년으로 말을 바꿨냐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이제 비판하는 것도 있는데 4, 5년 걸린다라는 거는 이제 태평양에 한 바퀴 그렇죠. 도는 거고 예. 7개월을 이제 해류 중에 일부가 남쪽으로 갔다가 제주도 쪽으로 이제 남해로 올라오는 게 일부 있다 뭐 이런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가 있어서 뭐 그거를 인용했던 예.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괴담이다 뭐 예,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초점이 맞춰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소영 의원이 당시 민주당이 반대한 거는 지금까지 해양 방류 사례가 전무했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해양 방류를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때 1조 6천억 원이 쓰인 게 해양 방사능 측정과 그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수산물 이력 관리 등 이른바 모니터링에 쓰인 예산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아니 이건 당연히 썼어야 되는 돈이다. 모니터링에 쓰인 돈인데 그게 왜 민주당의 괴담 선동 때문이냐? 왜 얘기를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방류를 뭐 했으면은 민주당이든 어디든 반대를 하든 하지 않든 모니터링은 해야 되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수산물이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무조건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돈이다. 뭐 이런 거죠. 이소영 의원의 얘기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태윤 정책실장은 모니터링에 쓰여야 할 돈이 맞지만 과도했다 이런 답변을 내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소영 의원이 아니 그러면 1조 6천억 원 전부가 민주당의 주장 때문에 쓰인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았어도 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일본 해역에서도 바닷물을 조사하면 기준치 이내로 나오기도 한다. 다만 세슘이 범벅이 된 우럭이 발견된 거, 생선 우럭이 발견된 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질의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태윤 정책실장은 기준 내에서 기준이 넘지 않았다면 위험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은 후쿠시마 원전 이제 폭파해서 이제 그게 노심 용융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 녹아 내려서 880톤의 지금 이제 대불이라고 잔해가 있는데 이거를 꺼내지를 못해서 하루에 매일 80톤씩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꺼내기 위해서 작업에 착수했는데 지금 13년 만에 도전을 했다가 다시 중단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건 나오고 있고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사실은 한두 번이 이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이 될지를 알 수 없으니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임 미답의 기린이 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전부 다 이뤄진 것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거를 단순히 괴담이다라고 치부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이소영 의원이 좀 의문을 제기한 거고요. 지금 오후 질의가 진행 중인데 좀 주요 내용이 좀 나오면 저희가 다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의료 대란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의 의대 정원 문제를 다시 검토하자고 요청을 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용산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제안을 맞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 맞습니다. 당정 갈등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당정 이견이 있는 건 확실해 보여요. 이거를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좀 확인을 해줬어요.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표가 제안한 거는 올해는 기존 정부 방침대로 1,509명을 늘리고 가지만 내후년 2026년도 정원은 증원할 건지 아닌지 이걸 다시 검토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의대생들이 또 휴학한 상황에서 또 증원을 해버리면 내년에는 학생이 훨씬 더 넘쳐날 테고,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1,509명만 늘어나는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정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왜냐하면은 지금 또 갈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 또 해결하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정부 여당이 좀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갈등 관리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좀 의식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용산에서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공식 제안이 없었다.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비공식 제안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 형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쾌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위 당정에서 좀 한 걸로 알려졌었는데 최초에. 그러니까 고위 당정이 끝나고 한덕수 총리에게 따로 제안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공식으로 요청한 건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용산은 좀 분명합니다. 어제도 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2,000명 증원이 과하다는 주장이 있고 전공의가 이탈해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알고 있음에도 의대 정원은 처리할 계획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또 이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고합니다. 이거는 예. 국회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할 사안도 아니다. 이 문제는 합의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어제 또 했거든요. 그 말은 정부가 판단하기에 의사 몇 명이 더 필요하다. 이게 과학적 근거로 산출됐으면 이건 의료계에선 따라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건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고 네. 또 의정 갈등 해법 찾기에 나서서 뭐 국회 보건복지 네, 맞습니다. 이제 의원들도 만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는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용산에서는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이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지금. 근데 예. 이 문제를 풀어내면은 한동훈 대표로서는 상당한 정치력을 좀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중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뭐 박단 전공의 대표도 만났죠. 근데 한 대표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당과 정부 사이는 좀 멀어지는 그런 아이러니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에서는 이게 대통령실은 명확한 입장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런 얘기가 한동훈 대표는 제안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게 불편하게 느끼고 아 이거는 나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움직이지 않아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언론이 이제 사진 기사들을 보면은 좀 메시지를 좀 많이 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러면서 오늘 외교안보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짧게 만났고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마치 좀 노룩 악수를 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예. 두 사람이 손은 맞잡고 있지만 뭐 그런 모습이 또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짧은 상황이니까 또 그 어떤 장면을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수요일에는 본회의가 열려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네. 간호법이 지금 PA 간호사 문제가 네, 통과가 맞습니다. 될지를 봐야 되고 목요일에는 대통령이 정책 브리핑하고 금요일에는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제 만찬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찬을 갖기 때문에 이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영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